어제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3년간 7만 개, 기회 제공까지 하면 20만 개를 만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그 7만 개 중에는 정부 공공 부문에서 대략 한 5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고요. 그 다음에 민간 부분에서 정부가 이제 취업보조금, 한마디로 채용지원금을 1인당 540만 원을 해서 2만 6천 개를 더 만들어서 합쳐서 한 7만 6천 개는 이 새로 만드는 일자리고, 남은 부분들은 정부가 이 민간이 예를 들어서 노력을 해서 그 기회를 갖다가 좀 더 제공한다. 이렇게 해서 이제 합쳐서 한 20만 개를 한다 했는데, 일부 언론은 20만 개 한다 해놓고 실제로는 5만 개밖에 안 된다. 또 내지는 채용지원금이 실질적으로 540만 원 준다고 신규 인력을 더 채용하겠느냐, 평생 책임을 져야 되는데,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정부가 왜 급히 이런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대책을 발표했는가 하면, 지금 이 청년 실업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. 정부 통계만 해도 전체 실업률 4.1%를 뛰어넘는 10.2%고요. 116만 명 정도 되는 청년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, 실업자거나 구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저는 10.2% 훨씬 높다고 봅니다. 그야말로 일자리 같지 않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도 다 그냥 실업자의 범주가 아니라 고용으로 취급이 되죠.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만 일하면 이 구직 취업자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심각함을 자각하고 대책을 만드는 정부의 노력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.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한번 봐야 될 부분은, 정부의 경제정책이 현재처럼 가도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. 즉, 경제가 성장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고용률을 높이겠다라고 했던 현 정부의 목표가, 경제 목표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.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권 때는 747이라 그랬고요. 박근혜 정부에서는 474라 그랬습니다. 사실상 저성장이 시작된 것은 김대중 정권, 그 다음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. 근데 이것이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현재에서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죠. 좌우간 747은 7% 성장. 참 그때 무식해서 용감했는지 7%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고가 저는 웃었고요. 4만 불. 참 7대 강국.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. 474는 그보다는 조금 소박했는데요. 이것도 쉽지 않은 목표기는 마찬가지예요. 4% 성장, 고용률 70%, 4만 불 시대. 올해요, 요 근래에 처음으로 1인당 GDP액이 후퇴한다는 거 아닙니까? 왜? 작년에 2만 8천 불까지 갔었는데 올해는 이제 3만 불을 넘길 거라 예상이 되었는데, 지금 환율이나 경기 둔화로 인해 가지고 올해는 2만 7천 불대로 후퇴할 것 같아요.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뭔 4만 불입니까? 그래서 이게 대통령 잘못도 아니고 그렇지만,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방향은 옳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과연 지금 우리가 4만 불 시대가 가능한 건가? 그리고 4% 성장이 가능한 건가? 고용률 70%가 가능한가? 저는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. 그거는요, 경제라는 것은 환경이 전반적으로 전부가 다 악화되면서 결과가 나오는 건데,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정책을 좀 잘 구사하면 순식간에 경제가 올랐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반성도 필요하다는 겁니다. 자, 초이노믹스라 해가지고요. 그때 뭐라 했습니까? 정부의 돈, 또 민간의 돈 해서 한 40조 풀고, 더 나아가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시키고, 관광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활성화 시키고, 이렇게 하면 마치 경제가 474가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? 얼마 전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가계대출을 전면적으로 억제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? 작년에
막 돈 빌려주던 입장에서 LVT, DTI 다 완화하고 취득세, 양도세 다 감면하고 해서 집사라 하다가 갑자기 턴해버렸습니다. 제가 그때 작년에 초이노믹스가 잘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고, 그 다음에 창조경제는 박 대통령이 씨를 뿌리는 거고, 이건 오랫동안 가꾸어서 그 과실은 후임 2, 3대나 가야 그 과실을 누릴 거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부동산을 절대 이런 식으로 손을 대서 가계부채를 올리면 나중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샀다가 폭탄이 터질 수가 있다.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지금 아무리 띄운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는 이상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내수나 투자로 확대되거나 고용이 증가하는 방식은 안 될 거다. 자, 부동산 올리는 목적은 뭡니까? 건설 경기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건설 관련해서 일자리 만들고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아, 돈 좀 벌었다 싶어서 집 팔아서 번 돈 갖고 소비도 하고 또 뭐 주식도 사고 이러라고 한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그렇게 해서 조금은 사게 만들었지만 그것이 소비로 연결되지도 않았고 그 결과는 전부 다 가계부채로만 연결됐고 그렇다고 일자리가 더 생기지도 않았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하는 행동이 건강한 이 경제 대책이 아니라 다 죽어가는 환자한테 일시적으로 힘을 조금 얻게 하는 몰핀 주사 효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. 저같이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, 그리고 초이노믹스는 뭐 내용 보면 아베노믹스는 그렇게 퍼부어도요 2000조에 가까운 한국 돈으로 하면 퍼부어도 별 성과가 안 나오는데 그 정도로 퍼부어가지고 은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된다. 결국은 이럴 때 경제 시스템 구조를 갖다가 개선하기 위한 개혁 조치를 취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슬그머니 지금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돌아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박 대통령이 이런 성장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던 경제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은 좀 책임을 지고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. 이명박 대통령 때 747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하면 황당하지 않습니까? 올해 경제 성장률요 2%대 2.8%로 되면 다행이라고 지금 한국은행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왜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이러느냐. 지금 성장, 그 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, 더 나아가서 고용률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. 그것은요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. 오히려 가계부채나 환율에 의한 위기를 걱정해야 될 때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한 5만여 명, 그리고 채용 지원비로 한 2만여 명 이래서 7만 뭐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은 뭐 정부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고 또 정년 연장이 되고 하면서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는 더 어려울 수 있는 속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.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. 그냥 내년에 이렇게 해보겠다. 그 다음에도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채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나갈 겁니까? 고용이나 채용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.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이 실업의 위기는 그야말로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심각한 대안을 강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. 제가 그 좀 경제 책임자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는요.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은발에 오줌 누기식의 대책을 발표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냥 기분 좋은 474, 그 다음에 초이노믹스 이렇게 발표하지 말고요. 부동산 정책.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뭐가 얼마나 문제인지 심각한지를 잘 고민하고요.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갖다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.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전부 외국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요. 한마디로 그래서 수입해서 싸게 팔다 보니까 처음에는 매출이 늘어났지만은 나중에는 미국에 있는 일자리가 없어지니까
월마트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소득이 없어진 겁니다. 미국 국민들이. 그래서 월마트가요, 지금 뭐 수십 개의 이 상품을 예를 들어서 미국 내에서 만들 수 있도록, 제가 그제 TV에서 봤는데 이 나무로 만든 이 조립 장난감 이런 분 전부 중국제가 들어오는데, 이제 미국 그걸 만들던 회사가 오래전에 문을 닫았는데 미국 국내에서 그걸 만드는 것만 취급을 하겠다고 월마트가 하고 그 지원도 좀 해주는 모양이에요. 그래서 결국은 월마트가 저임금 악덕 기업으로 이 악명이 높았는데 최근에 최저임금을 올리고 또 월마트에서 이 지급하는 상품 중에 수입품을 줄이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, 그리고 또 수입품을 대체하기 위한 그 분야에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가는 것은 결국은 서로가 살기 위해서는 공생을 하고 양보하는 부분이 안 되면 안 된다. 지금 한국에 과연 대기업, 중견기업, 중소기업, 하청기업, 관해수공업 기업들이 그런 시스템이라도 되어 있느냐. 각자가 전부 자기 이익만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이런 생태계를 어떻게 고쳐갈 건가에 대해서 정부가 손을 대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